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6급 180점 넘어 230점까지 저자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표 180에서 203점까지 따는데 가장 최적화된 교재가 바로 이 교재거든요. 그 이상 점수는 일단 우리 거 따고 우리 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봐요. 오로지 180에서 203점만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재 하나만 보면 돼. 막 추가로 더 볼 생각하지 말고, 말했듯이 230점 이상 250점 목표로 하시는 분만 이거 보고 나서 다른 거 봐요. 아시겠죠? 이건 필독서야. 필독서 6급 하는데 이건 그냥 무조건 얘부터 보고 다른 거 봐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못하는 시험 전략, 합격 전략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HSK 6급 듣기, 독해, 쓰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 듣기가 50문제, 2점씩 100점 만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6급은요, 이 듣기가 살짝 어렵죠. 그죠? 듣기가 살짝 어려워. 오히려 독해보다는 살짝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험은 매 시험 듣기, 독해, 쓰기 영역별 난이도가 조정. 어떨 때는 듣기가 많이 어렵고 어떨 때는 독해가 많이 어렵고, 그럼 듣기가 약간 쉽고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리고 또 듣기에서도 1부분, 2부분, 3부분의 난이도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문별 난이도도 있어요. 예를 들면 2부분 같은 경우는 긴 지문들이 3개 나오면 각각 3개의 난이도도 조절이 되고, 또 한 지문당 5문제짜리잖아요. 그러면 그 5문제짜리 내에서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시험은 과학인 겁니다. 그런 과학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 교재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 180에서 230점 맞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듣기 1부분은요, 총 15문제 단문이 나오는데 이게 5급 독해 2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5급에서는 눈으로 보고 풀고 6급에서는 귀로 듣고 푸는 거죠. 당연히 어려운 문제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필요 없어. 우리가 300점 만점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4 이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최소 뭐 3, 4개는 나오거든요. 250점 이상 문제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버려자 이거죠. 우리 목표는. 그래서 -4로 하고. 듣기 2부분은 15문제인데 이것도 15문제죠. 남녀 인터뷰 3개. 그러니까 5문제짜리가 3개 나옵니다. 남녀 인터뷰. 그러니까 긴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중국인들이 나오지 서양인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남녀 인터뷰 3개. 근데 이게 이제 목표가 -5예요. 이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문제짜리다 보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문이 3개 나오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쉽거든. 그죠? 2개가 살짝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문제에서는 하나만 틀리고, 그죠? 어려운 문제에서는 2개씩 틀려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5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씩 틀린다는 거는 많이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우리가 또 5문제를 다 맞추려고 해. 그 5문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300점짜리 문제도 있잖아요. 250에서 300점 사이 그 고득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럼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180에서 230점, 바로 -5를 목표로 하면 된다. 많이 틀려도 돼요. 편하죠. 그 다음에 3부분 20문제인데, 자, 지문이 단문인데 지문이 3문제짜리가 4개, 4문제짜리가 2개, 총 6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지문당 하나씩만 틀리자. 알겠죠? 왜? 한 문제씩이 어려워요. 아무리 쉬운 지문도 하나는 어렵게 내고, 어려운 지문도 문제는 쉽게 내되 하나는 또, 왜냐하면 그래야 변별력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쉽게 찍어서 나오게끔 다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력자를 구분해내는 문제들은 우리가 좀 틀리더라도, 250점 이상 문제는 틀리더라도 나머지는 맞춰주자. 그래서 지문당 하나씩 목표로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시험에서는요, 1부분이 진짜 어렵게 나와. 그리고 2, 3부분이 좀 쉽게 나와. 그러면 1부분은 한 5개씩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여기서 좀 더 조절이 되고, 어떨 때는 3부분이 진짜 어려워. 그럼 여기는 -7, 여기가 -7, 이 부분이 그날 쉬웠어요? 그럼 -4,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듣기가 총 -15를 만들어주면 70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합격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70점 목표를 하는데, 사실 내용은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 듣기는 내용은 많이 못 알아들어도 선택지에 집중을 해서 잘 찍어주시면
최소 60점에서 70점까지는 가능해. 내용을 알아들려면 진짜 실력자들 내용을 좀 많이 알아듣는다. 70% 이상, 80% 이상 알아들려면 듣기 점수가 한 80점 이상 나와야지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띄엄띄엄 들리는 단어만 가지고 내용은 대충 유추하면서 여러분들 이 점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듣기의 4요소죠. 듣기의 4요소 알려드릴게요. 발음, 성조, 문맥, 구조. 우리가 듣기를 하면서 성조는 구분하기 힘들어. 예, 발음만 가지고 일단은 듣기를 하면서 나머지 문맥과 구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문맥과 구조가 중요해요. 그래서 문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걸 뭐지 하는 순간 안 돼. 그냥 꽂히는 것만 들어야 되니 치우팔라마처럼. 그리고 안 들리는 단어는 문맥으로 유추를 하는 거죠. 문맥으로 유추를 한다는 건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건데 택배, 한국어로 택배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근데 리우 선생님 택배 왔어요. 그러면 이 택배가 택배구나 라는 것을 문맥으로 유추하잖아요. 이 중국인들이 받침을 못해. 그래서 거기다가 빼 이거 막 된소리까지 이거 힘들거든. 그래서 예전에 중국인 선생님이 저한테 리 선생님 택배 왔어요. 이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 그래서 저는 바로 듣자마자 알아듣잖아요. 왜? 문맥으로. 그래서 이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단어를 그 단어 몰라도 문맥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는 받아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이 많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구조라는 것은 6급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몇 급 단어인지 알아요? 1급 단어입니다. 1급 단어. 바로 시하고 요예요. 시하고 요가 동사로 나오면서 관용어가 엄청 길어져. 엄청 길어져. 그러니까 这是一本书 이거는 1급이잖아요. 근데 这是一本 슈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관용어 부분이 길어졌을 때 우리가 구조에 익숙해지면 끊어듣기가 된다 이거예요. 끊어듣기. 이렇게 끊어서 들으면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에 익숙해지려면 또 뭐 해야 돼요? 이 반복해서 여러분들 10회 정독이라는 걸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책을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 해설 보고 이해했어. 그래 답이야. 그리고 넘어가 버리죠. 절대 안 돼. 그런 문제집을 막 5권, 7권, 10권 풀어도 합격 못하는 학생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배운 스크립트, 듣기는 이제 원문 스크립트를 이제 10번씩 발음정자 써가면서 10번씩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정자 한 2개거든요. 꼭 어떤 학생들은 발음정자를 10개 써.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10번씩 쓰는 거죠. 그래서 발음정자 2개 되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내공을 일단 쌓아주시고 시험 볼 때는 선택지에 집중해서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기 전략 우리 마이너스 15 알겠죠? 그 다음에 독해 가보죠. 이 독해가 아주 찐이야 나는 찐. 자, 50문제 마찬가지로 50분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점씩이고 100점 만점에 상대평가는 약간 그래도 간혹가다 여러분들 점수가 홀수로 나올 때가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홀수로? 이게 상대평가가 살짝 적용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답이 논란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 상대평가가 조금 적용이 돼요. 그래서 홀수로 점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상대평가는 쓰기에서 많이 줘. 얘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 점수를. 예를 들면 듣기 독해가 그날따라 그 시험 따라 막 학생들이 너무 잘 봐버린 거야. 그러면 쓰기 좀 잘 안 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대평가는 쓰기에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해를 50문제를 50분? 이건 또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영어 쓰면 안 되는. 그래서 좀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하려면 최소 230점 이상. 우리 책하고는 상관이 없네. 230점 따놓고 그 이상 250점을 받으려시는 분들이 그 시간 안에 풀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 목표는 180에서 230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독해 일부분 10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 10문제가 빙쥐, 아픈 문장, 잘못된 문장을 찾으라는 거야. 이게요, 어법이 아니야. 중국어는 제가 그러죠. 항상 어법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빙쥐는 사실 어감이 중요해요. 어감. 그죠? 뭐 따페이 문제도 많이 나와. 따페이 문제도.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까오카오가 뭐죠? 수능이잖아요. 수능. 그죠? 수능이죠. 중국의 수능 문제인데 다만 중국은
수능 문제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나옵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빙지를 찾는 건데 그만큼 난이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의 전략 180에서 200점 전략은 뭐냐면 방치야, 방치. 방치. 따라 해봐요. 방치. 포기를 해 일단.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10문제 왜냐하면 이제 180점대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고 또 2, 3, 4만 하는데도 180점대가 겨우 다 풀어요. 2, 3, 4만 푸는데도 이 10문제 10분을 1이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50문제 40문제를 50분에 40문제를 푸는 거야. 50분에 40문제. 이거를 이제 180점이 합격이 되면은 간신히 딱 풀어요. 알겠죠? 180점 나오시는 분들은 이 50분에 2, 3, 4만 40문제를 딱 풀 수 있는 내공이 나옵니다. 시험은 과학이야. 제가 21년 이상 강의하고 있죠? 수많은 임상실험 결과라고. 그래서 딱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필요 없어. 그러면 왜 그리고 또 그러면 얘를 포기하느냐? 얘는 일부분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점수가 바로 오르진 않아. 내가 똑같이 10시간을 공부를 일부분을 할 시간에 2, 3, 4부분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점수가 빡빡 올라가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왜? 180에서 230점은. 그래서 먼저 여기서 점수를 올리자. 80점 만점이지만 60점 이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50분에 풀면서. 그래서 평소에 공부도 얘 위주로 하는 거야. 얘는 뭐 마지막에. 그리고 2, 3, 4를 다 풀면 200점 정도가 이제 내공이 쌓이면 시간이 조금씩 남아요. 그때 가서 일부분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 4를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일부분 보는데 우리 교재 마지막에 일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부분이 뒷부분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출제 포인트를 다 잡아놨죠. 근데 굳이 그거는 신경 쓰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공부 다 끝내놓고 출제 포인트만 살짝 봐요.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에 와서 한번 맛보기 하는 거지. 여기다 시간짜는 많이 하지 마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서 빨리 합격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IBT는 나중에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찍어놓고 시작해. 10문제를 왜냐면 2, 3, 4 풀다가 정신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아까 1분 마킹 안 했는데 넘어가 버리면 그냥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수정이 되니까 IBT는 먼저 딱 찍어놓고 시작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찍어놓고 시작을 하고 9개 하나로 찍어. 10개로 찍지 말고 9개 하나로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 3, 4를 풀고 남는 시간에 와서 일부분 수정하면서 다시 풀면 되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 목표는 여기. 자, 독해 점수 일부분 제외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80% 이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독해 3요소 어휘 이거. 어휘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외워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저도 모른다라고 막 나와요. 많이. 그런데 저는 다 유추가 가능하죠. 왜? 우리는 뭘 한다? 바로 쯔학습을 하는 거예요. 쯔학습.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 정말 필요한 빈출어이라고 하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1년에 막 최소 몇 번 이상씩 나오는 그 단어들 위주로 저희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 단어들 위주로 공부를 하되 그걸 쯔로 좀 공부를 해시라 이거죠. 그리고 쯔학습법 책은 우리 다락원에서 출간한 5, 6급 보컬이후 교재 검색하시면 돼요. 그걸로 공부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6급 필소이 막 그 2,500개인가? 그거 보면 안 돼. 저는 절대 보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래. 절대 그거 외우고 있으면 그거 외우다가 많이 와요. 저한테 수강생들이. 그 단어 안 외워지고 외워봤자 시험에도 안 나오는 단어도 외우고 있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다 떨어지고 오는 거지. 그러지 말고 알겠죠? 시험에 나와서 180에서 203점 빨리 딸 수 있는 어휘들만 외우되 쯔로 외워놓으면 유추가 돼. 모르는 단어가 유추가 되니까 꼭 쯔학습 하시고 그 다음에 속독은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요. 응? 그러니까 2, 3, 4만을 푸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접수하면 안 돼. 아직 하면 안 돼. 돈이 얼마야 돈이. 아직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2, 3, 4만을 50분을 푸는데도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직 접수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집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속독은 우리가 복습을 할 때 독해 지문 좀 길어도요. 10회 정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 쓰기 공부도 되거든요. 10회 정독을 반복해서 지겨워도 계속 읽어. 읽다 보면 구조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속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구조에 익숙해지려고 10회 정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절로 같은 지문을 반복함으로써 서론, 본론, 결론도 잡히거든요. 그게 쓰기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6급은 설명문이자 전부 다.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중국과 관련된 거, 일반 상식에 관한 거, 그게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 HSK 여러분들 토익을 가지고 만든 시험이 아니고 토플입니다. 유학용 시험.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나와요. 과학 지식, 그 다음에 경제, 경영,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건강 상식까지. 그래서 배경 지식들을 열심히 익혀두시고 막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다 나왔죠. 내가 한국어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6급을 좀 더 빨리 취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분석하는데 학생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고 몇 개월 공부하고 몇 점을 받는다를 엄청 분석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요. 한국어로도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쓰기 영역은 한 문제인데 45분에 푸는 건데 이것도 100점 만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IBT로 많이 보시죠. 그래서 자, PPT도 뭐예요? 독해 끝나면 시험지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PPT 같은 경우 종이로 때 마킹을 하면서 독해 영역 풀어야 되고요. 쓰기도 이제 10분 동안 읽어야 되잖아. IBT 화면 넘어가고요. 10분 뒤에. 당연히 PPT 같은 경우는 문제지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35분 동안 대략 한 1000자 정도 되는 것을 400자 이상으로 뭐요? 요약 쓰기입니다. 수어시에 요약.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독후감이 아니고 그냥 요약 쓰기야. 수어시에입니다. 그래서 제 관건은 속독 실력이 일단 우선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쓰기 점수가 독해가 50점이 나오고 쓰기가 이제 더 안 나 40점 나왔어.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쓰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독해 점수를 최소 60점 이상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지 쓰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야. 독해가 안 되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속독 실력 많이 늘려주시고, 아까 속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독을 많이 하면 저절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죠. 그리고 본론에서 최대한 이제 내용을 압축해서 본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론, 본론을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결론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론은 이제 본론 부분은 스토리를 쫙 여러분들이 본론 부분은 내가 알아서 요약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쓰기 비법이 잘 실려 있으니까 여기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최소 60점 이상 보장해드리니까 다른 교재보다도 우리 180점 넘어 230점까지 좋다. 제목 좋아. 땡기죠. 이거부터 사라고요. 이거부터 공부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쓰기의 2요소 속독. 아까도 얘기했죠. 속독은 뭐다? 정독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해 지문도 하다 보면 저절로 쓰기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한국어로도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잘해. 그래서 우리 후기들 남겨놓은 거 보면 후기도 한국어로 잘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쓰기 점수 보면 쓰기 점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와도 관련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6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 이거 듣기 독해 쓰기 점수 분포대를 한번 보면요. 자, 듣기 70, 60, 쓰기 50. 쓰기가 이제 최저 점수들이야. 쓰기는 듣기 독해가 이만큼 나왔을 때 최저 점수, 공부를 조금만 해도 이 점수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듣기 독해입니다. 그리고 특히 독해는 일부분을 뺀 점수, 일부분을 뺀 점수예요. 그래서 70, 60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고 모의고사 우리 교재 뒤에 교재 한 세트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시간 재고 정확히 풀어보시고 점수를 보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가 더 필요하면요. 우리 교재에 공부한 거 다 해가지고 인증해서 우리 카톡 아이디 LIUHSK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 세트 드립니다. PDF로. 그러니까 연락 주시고요. 근데 막 처음부터 달라고 그러면 안 돼. 교재 인증해야 돼요. 공부한 거. 그래서 70, 60 딱 만들어 놓고 시험 접수 가능 점수 이게. 듣기 독해 그 전에 하면 약간 우리가 이제 돈을 버릴 확률이 높거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 말고 이 점수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90점 이상, 90% 이상 합격합니다. 그래서 듣기 독해
독해는 2, 3, 4 부분 점수, 일부분 그 찍어서 맞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180에서 200점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때 접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언제나 말했지만 진정한 6급은 여기서부터죠. 200점 이상. 진정한 6급은 180에서 200점은 사실 5급의 고득점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6급이니까 80, 70, 60. 좋다 점수. 그죠? 80, 70, 60. 우리 책으로 여기까지 목표로 하자고. 알겠죠? 우리 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추가로 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교재를 먼저 봐라. 다른 것부터 보면 안 돼. 응? 우리 교재부터 보고 이 점수를 목표로 우리 같이 달려보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험 합격 전략,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합격 전략이죠. 우리 교재에서 표현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영상으로 같이 보충해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180점 넘어 203점까지 교재로 우리 빨리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7급, 8급, 9급 가실 분들도 가시고 또 취업 잘 하실 분들은 잘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리우 HSK를 널리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再见.